정서치료사 아이혜입니다. 오늘은 자폐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폐란 의사소통의 결여, 사회성 결여, 상호작용의 결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지 못하며 마음 이론을 통한 상대방 마음 이야기 또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자폐인은 소리와 시각에 예민하고 장소와 상황 등 예측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불안감을 본인이 가진 특유의 방법으로 해소하기도 합니다. 먼저 자폐의 역사를 알아본다면 사실 자폐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연도 1443년,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국명을 변경한 연도 1897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연도가 1939년입니다. 자폐증은 1943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어 연구가 시작되었고 일본에서는 1952년, 우리나라는 1978년 무렵부터 학계에 처음 보고된 것으로 정신질환이 아닌 발달장애의 하나로 정의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에 알려진 자폐성 장애의 개념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폐성 장애로 자폐성 장애의 개념이 좁았으며 고기능의 자폐성 장애는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자폐증이 세계에 알려진 것은 채 100년이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자폐증을 정의한 지는 근 50년도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폐는 1910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오이겐 블러일러가 처음 자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서양의학에서 이 질환을 의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 1943년 미국의 소아정신과 의사 레오 카너가 심각한 형태의 자폐증 아이들을 보고했고 비슷한 시기에 오스트리아의 의사 한스 아스퍼거가 경도의 자폐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보고하고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당시 1950년대는 자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오이겐 블러일러의 영향으로 자폐증을 소아정신분열증의 일종으로 간주했고 그 원인을 아동 발달과 부모 양육의 문제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정신분석학이 한몫하여 당시 냉장고 엄마라는 표현이 자폐증과 연관되어 유행하였는데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보살피지 않고 세심히 챙기지 않는 냉담한 엄마가 자폐증을 만든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 브루노 베텔하임이 아이와 애착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여 아이를 거부하는 냉담한 엄마가 자폐증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냉담한 부모가 자폐증의 원인이기에 아이를 부모로부터 떼어내서 시설로 옮기는 치료, 즉 부모 제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아이를 떼어내서 자폐아동이 시설에 가더라도 자폐증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많은 학회와 부모님들의 반발로 이 주장은 사그라들었으며 이후 자폐증은 부당한 양육의 결과가 아닌 생물학적 뇌질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뇌는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폐는 언어, 정서, 인지, 기억, 사고력 등을 관할하는 뇌의 전두엽의 발달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뇌의 변변적인 원인을 보기도 합니다. 또 호르몬 과다 분비의 의견도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등의 과다 또는 부족으로 인하여 뇌의 호르몬 조절이 어려워 생긴다는 의견입니다. 또 유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 연구, 쌍생아 연구, 염색체 연구 등에서 유전적 요소가 자폐증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쌍생아 연구에서는 쌍둥이 중 한 명이 자폐면 다른 아이도 자폐일 가능성이 88%나 된다고 합니다. 자폐는 남자가 여자아이보다 4대1로 남아가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또한 유전인자인 성염색체의 연구로 이어집니다. 여자의 염색체는 XX고 남자의 염색체는 XY입니다. 그중 유전인자는 성염색체인 X염색체에 존재하는데 여성이 가진 하나의 X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다른 X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남성은 X염색체가 하나라 X의 변이가 생기면 Y가 대처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원인이라 할 수 없기에 자폐증의 원인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남아의 자폐보다 여아의 자폐가 더 깊고 그 예후도 좋지 않다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여아의 염색체는 XX로 생태학적으로 자폐가 발현되기 힘든 구조를 가지는데 만약 자폐가 발현된다면 남아보다 더 많은 유전자의 변형을 요구하기에 자폐증이 아주 경미한 경계성이거나 중증자폐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자폐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뇌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유전적인 문제 외에도 현재 환경적 문제와 심리학적 문제 등 여러 방향에서도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 자폐에 대한 많은 연구와 약물 치료, 특수 치료가 행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성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폐는 이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더 기대할 수 있는 사회, 찾아서 받는 복지가 아닌 찾아와서 주는 복지가 행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이였습니다.